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금 계산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법에서는 공급 시기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무엇이냐면 잘 알고 계시겠죠. 부가세가 얼마다라는 일종의 세금 영수증입니다. 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하고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가세법 제32조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발급하는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서 TI라는 약자를 씁니다. 세금 계산서의 기능으로는 세금 영수증의 기능이 있고, 외상 거래인 경우에는 청구서의 기능도 있고, 현금 거래인 경우에는 영수증의 역할도 합니다.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송장의 역할도 하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 즉 거래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고, 부가세는 물론 소득세와 법인세의 각종 과세 자료로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일반 과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리고 폐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특례 규정에 의해서 간이과세자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예외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례 규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지난 시간 공급 시기 특례 규정 학습할 때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 즉 판매 대금을 수령하면 재화의 인도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 시기가 아니라 해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두 가지 요건, 즉 약정서가 있고 청구와 지급 시기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그리고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특례 두 번째로 월화께 세금 계산서가 있죠. 후발급 또는 후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달력 한 장을 기준으로 해서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금액을 합하여 발급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 가액을 합하여 발급하는 경우, 또는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참고로 위탁 판매 또는 공동 매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위탁 판매를 예를 들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근데 수탁자가 꼭 일반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때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을 때 비록 간이과세자라도 수탁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 계산서 상의 공급자는 위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급 방법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 가액과 부가세액, 작성 연원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매입세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부분으로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등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급할 수 있고,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 원래 자동차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영수증만 발행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데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기재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매수는 공급자용 하나, 공급받는 자용 하나 이렇게 해서 발급을 하고요. 다음 세금계산서 관련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집행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폐 없이 잔존제하를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간주공급에서 배웠겠지만은 폐 없이 잔존제하는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한다고 해서 시가로 과세하는데요. 폐업자가 이미 과세된 잔존제하를 실제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휴업자는 휴업기간 내에 하더라도 사업장 유지관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수출품 생산업자는 대행수출에 의해 제하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수료 자체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인데요. 그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종이세금계산서 축소로 납세 행력 비용이 절감되었고 인터넷 이용 증가로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었으며 특히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등 거래질서에 대한 투명성이 상당히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2010년 처음 시범 운영하여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과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2014년 7월부터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3억 원 안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의무 발행 기준금액 3억 원은 만기 환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이 12월 한 달 1억이라고 했을 때 1년으로 환산하여 12억 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1억으로 보고 기준금액 계산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개인사업자 적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의무 발급 기간은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2기 즉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기까지 의무 발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의무 발급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대상자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7월 1일부터 발급을 한다고 하면 5월 31일까지는 대상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늦게 해서 5월 31일이 지나서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받았다면 다음 달이니까 8월 1일부터 의무 발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발급 시기는 현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동일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의한 경우는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요. 발급 완료 시기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수신자가 지정한 이메일함에 입력된 때로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완료한 후에는 잘못 기자의 오류가 확인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발급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전송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 그날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 시기가 지나고 그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즉 1월 25일 또는 7월 20일까지 전송을 하면 가산세,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아예 전송을 하지 않으면 공급 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때 개인과 법인의 적용 비율은 동일합니다.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전사적 자원관리 즉 ERP 시스템 구축자와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ASP 사업자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전화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민간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입니다. 대상은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이고 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에 중개자가 그 내역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ERP는 전사적 기업, 즉 회사의 인사, 재무, 재고 관리 등을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하는 것을 전사적 자원 관리라 하고요. ASP는 응용 소프트웨어 임대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를 대신해서 발급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ERP나 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가 대상이고요. 공급자가 국세청에 직접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음 폰뱅킹 방식을 응용해서 전화를 이용해서 발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